달팽이는 연체동물 중에서 복종류에 속합니다. 복종류, 즉 배 전체가 발 역할을 해서 배발이라고도 합니다. 폐각, 집이 없는 달팽이를 민달팽이라고 하죠. 이쪽 지역에서는 할미고디라는 방언으로도 불립니다. 달팽이는 거북이와 더불어서 느리게 이동하는 동물의 대명사인데요. 배발로 이동하는데 건장 곳에서는 매끄럽게 이동하기가 곤란하죠. 그래서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배발 부분에서 점액이 분비되고 이 점액 때문에 달팽이는 심지어 면도날 위에서도 기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달팽이가 분비해 놓은 그 점액길로 하는 습성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자신의 점액을 덜 분비하고 갈 수 있는 이점이 있고 또 그 길 따라가면 다른 달팽이를 만나겠죠. 그래서 교미를 할 때 달팽이를 만나기 쉽다는 점도 그런 본능에 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의사가 달팽이를 기르는 사람들의 손이 유달리 더 희고 부드럽다는 것을 알고 달팽이의 점액을 연구했더니 달팽이 점액에 뮤신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이 성분이 피부 재생과 진정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달팽이 점액을 이용해서 화장품을 만들게 됐죠. 그래서 지금 달팽이 크림이라는 이름으로 각 브랜드에서 나와 있습니다. 달팽이 머리에는 늘었다 줄었다 하는 뿔처럼 생긴 두 쌍의 촉각 더듬이가 있습니다. 작은 촉각은 후각을 느끼고 큰 촉각은 검고 작은 동공이 끝에 달려있는데 시력이 매우 약해서 명암 정도만 판단할 수 있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촉각은 물체에 닿으면 몸속으로 오그라들었다가 다시 위험 지나고 나면 뻗어 나옵니다. 피부업을 하기 때문에 날씨가 덥거나 몸이 마르면 몸을 그 집 속에 집어넣고 이렇게 보호하고 있다가 습기가 많은 때나 밤에 나무나 풀 위에 기어 올라가서 식물의 어린 잎 등을 먹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달팽이는 포유류에서 볼 수 있는 쓸개와 같은 소화기관이 없기 때문에 음식물을 소화하고 흡수시키지만 색소를 분해하거나 흡수하지 못해서 먹는 음식의 색을 그대로 분비물로 내죠. 그래서 양상추를 먹으면 녹색 대변을 보고 당근을 먹으면 주황색 대변을 본다고 하는 게 재밌죠. 세계적으로 약 2만 종류의 달팽이가 있고 우리나라는 100여 종의 달팽이가 있는데 그 중에서 50종류는 우리나라가 원산지라 그러네요. 한국에서 주로 볼 수 있는 달팽이는 한 2cm에서 5cm 사이 좀 되는 명주달팽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달팽이를 뜻하는 한자가 와라는 글자인데 이 뿔 같은 더듬이에서 유래한 말이 와우각상, 뜻은 뭐냐 하면 달팽이의 뿔 위만큼 좁은 세상을 뜻한다. 그러니까 세상 좁다 그럴 때. 그리고 달팽이 뿌리에서 싸우는 것만큼이나 부질없는 싸움을 이루는 말이 와우각상지쟁, 줄여서 와각지쟁이라 하는데 그러니까 부질없다, 참 보잘것없는 싸움이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작은 집을 와려 또는 와사라고 하기도 한다 그러네요. 이상 달팽이였습니다. 콩벌레입니다. 콩벌레는 콩벌레라고 부르기도 하고 영어로는 필버그 혹은 포테이토버그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티아라 부른 노래 중에서 롤리폴리라는 노래 있죠. 롤리폴리가 바로 이 콩벌레를 말합니다. 오뚜기를 말하지만 노래에서는 실제로 오뚜기는 롤리폴리 토이이고 롤리폴리는 콩벌레입니다. 지며느리와 친척인데 그늘지고 습한 것을 좋아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풀숲이나 썩은 나무, 낙엽, 바위, 돌 밑에 살고 있고 지렁이와 더불어서 이 생태계의 분해자라고 할 수 있죠. 몸은 머리와 7개 마디로 된 가슴 그리고 5개 마디로 된 배에 나눠지고 더듬이는 두 쌍이 있지만 한 쌍은 태화에서 거의 없다시피 해서 잘 보이지 않고 있고요. 다리가 많은 다지류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콩벌레는 절지동물 중에서 개와 가재 같은 각광류이고 폐처럼 육상에서 숨 쉴 수 있도록 발달한 아가미로 숨을 쉰다네요. 그리고 폐가 온전하지 못한 상태여서 사는 데는 습기가 많이 필요하다고 그러고 그래서 습한 낙엽돔이나 나무 토막, 바위에 모여 살고 밤 되면 기어나와서 활동한다 그럽니다. 습한 곳을 좋아하는 습성 때문에 젖은 빨래가 바람에 날려 떨어진 채로 오래 방치되면 그 밑에 이 콩벌레가 무더기로 발견되기도 하고요. 외부로부터 압력이 오면 충격이 오면 공처럼 많은 습관이 있다 그럽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콩벌레가 울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들어본 적은 없는데 실제로 풀벌레에 비슷한 울음소리를 내가지고 그 소리 듣고 메뚜기나 여치로 생각하고 갔다가 이 콩벌레인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저도 한번 기회가 되면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나는데
발견했을 때 그 실망감이 좀 클 것 같습니다. 금파리입니다. 검정파리과의 파리로 청파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한국, 일본, 대만, 중국 등지에 분포합니다. 이 금파리의 학명은 시저, 카이사르가 맞습니다. 몸은 녹색으로 반짝거리고 얼굴은 금빛 가루가 덮여 있어요. 흔히 우리가 똥파리로 혼동하는 일이 많은데 저도 처음에 똥파리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똥파리는 다른 종류이기도 하고 흔히 똥파리라 부르는 그 녹청색의 파리는 구리금파리라는 다른 종류입니다. 주로 산과들에 서식하지만 인가 주변에도 많이 볼 수 있고 썩은 음식이나 동물의 배설물, 쓰레기 등에서 모여들고 암컷이 그곳에 알을 낳았습니다. 배설물과 썩은 음식 등을 먹는 과정에서 세균과 바이러스가 파리의 몸에 붙어서 다른 장소로 이 병원체를 옮기는 위생 해충이기도 합니다. 금파리가 속하는 금파리 속의 일정 종들은 상처나 궤양 또는 코 속, 입 속, 귀 속, 항문 등에 알을 낳기도 하는데 그곳에서 부화된 구더기는 살을 파고 들어가서 갉아먹는 승저증이라 불리는 구더기증을 일으키기도 한다네요. 좀 불쾌합니다. 호랑금입니다. 한국에서 왕금이, 무당금이와 함께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종류의 금이고 노란색과 검은색의 호랑이 무늬로 금이 중에 아주 큰 종류에 속합니다. 금이줄은 햇빛의 자외선을 반사하는데 꿀을 먹는 곤충들이 꽃의 꿀샘으로 착각해서 이곳으로 달려든다 하네요. 아주 지혜롭게 먹이를 잡는 장면이죠. 사람이나 큰 동물이 거미줄에 접근하면 더 이상 접근하지 말라는 의미인지 몰라도 거미줄을 앞뒤로 흔드는 행동을 보이는데 이 행동은 대다수의 거미들이 새 같은 천적을 피하기 위해서 일종의 착시를 유발하는 효과라 하네요. 참 미개한 동물이라도 이런 면에서는 참 생존의 지혜가 있고 또 미물이라도 배울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미는 벌과 더불어서 벌목에 속하고 개미는 약 1억 1천만 년 전쯤에 백악기 중반에 꿀벌과 비슷한 조상에서 진화되어 나왔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오늘날 12,000종에서 14,000종의 개미가 생존하고 있고 한국에는 무려 137종의 개미가 서식하고 있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개미 숫자는 추측이지만 50경 마리에서 많게는 1000경 마리까지 예측하고 있습니다. 개미는 지구의 지배자죠. 개미는 남극이나 아이슬란드, 폴리네시아 제도 일부, 하와이 같은 아주 황량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 빼고는 전부 다 개미가 존재하고 있고요. 여러 인간 문화에서 개미는 음식으로 쓰거나 혹은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성인식의 총알개미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놀랍게도 흰개미는 개미가 아니고 오히려 바퀴벌레와 더 가깝다고 그러네요. 이상 개미였습니다. 부처님 뒤에 붙어있는 이 알들은 노린재 알입니다. 노린재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손으로 잡았을 때 노린내 같은 악취가 풍겨서이고요. 영어로는 스팅크버그, 트루버그 혹은 플랜트버그, 그냥 버그라고도 합니다. 냄새가 고약하고 외피가 꽤 단단한 편이어서 웬만한 살충제에도 끄떡 안 하고 생존율이 무지무지 높습니다. 개구리나 사마귀가 또 새가 사냥에 성공해도 얘네들을 먹는 걸 포기하거나 망설이거나 괴로워할 정도로 냄새가 상당히 고약하고요. 종종 사마귀가 이 단단한 외피를 뚫지 못하고 냄새 때문에 사냥을 포기하고 죽으라고 자기 앞다리를 핥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답니다. 거미조차도 거미줄에 걸린 노린재를 한번 씹어본 다음에 기겁을 하고 노린재를 버려버린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 냄새라는 물질은 독성이 없고 따라서 냄새에 개의치 않는 여러 동물들한테는 손쉬운 먹잇감이 되기도 한다네요. 베트남과 미얀마, 라오스 같은 데는 식용으로 먹거나 향신료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붉은 노린재 종류를 갈아서 양념으로 쓰면 고춧가루급으로 매운맛이 난다고 합니다. 인마리나방 애벌레입니다. 인마리나방은 나비목에 속하는 곤충의 하나로 10,000종이 넘는 종류가 있는 대형 나방과이고요. 동물을 분류할 때 개, 문, 강목이 있는데 동물계, 절지동물문, 곤충강, 나비목인데 이 나비목에 나방과 나비가 속해 있답니다. 특이할 점은 나비목에 속하는 종류 중에서 90%가 나방으로 나비보다 훨씬 나방이 많다네요. 나비는 날아다니는 꽃이라고 하면서 좋아하는데 나방은 비호감이 많죠. 왜냐하면 주로 야행성이거나 아니면 털이 많다거나 거부감을 주는 강한 무늬가 있다거나 또 사람도 피하지 않고 달라드는 습성 때문에 혹은 그 흩날리는 가루 분비물 때문에 그런
선입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포식자에게는 아주 맛있어 보이는 먹이여서 나방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보호색을 쓰거나 아니면 죽은 척하고 움직이지 않는 그런 전략을 쓰기도 한다네요. 나방은 달빛을 통해서 북쪽 방향을 파악하는데 최근에는 그 가로등이나 네온사인, 전등 같은 것 때문에 교란을 당해서 전등 아니나 혹은 그 밑에 나방들의 사체가 죽어 있는 경우가 많죠.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렇게 교란되는 거죠. 그리고 비슷한 이유로 등불에 뛰어든 나방이라는 속담도 그런 측면에서 있다고 하네요. 노래기라는 동물입니다. 절지동물문에 속하는 다지류, 다시 말하면 다리가 많은 종류를 총칭하는 걸로 옛날에는 향랑각시라고 부릅니다. 진해와 자주 혼동되는데 조금 먼 친척이라 그러네요. 진해는 턱이 발달해서 육식성인데 노래기는 주로 초식성입니다. 밀리페데라는 영어 이름인데 학명인데 1000개의 다리라는 뜻이랍니다. 36개의 다리를 가진 종류부터 400개 정도 다리 가진 종까지 굉장히 많은데 호주의 유밀리페스 페르세포네라는 노래기 일종은 무려 다리가 1306개로 세계에서 다리 제일 많은 동물로 올라가 있다네요. 전 세계에 10,000종이 넘는 노래기가 있다 그럽니다. 노래기란 이름은 노린재처럼 말 그대로 그 노린내가 풍겨서 붙었는데 노래기를 만지면 몸을 돌돌 말고 독한 냄새를 풍깁니다. 그래서 스컹크 벌레라고 불리기도 하고 곤충들이나 또 같은 절지동물들에게도 달갑지 않은 냄새로 인식이 되는 거죠. 개미굴이나 사마귀에게 이 노래기를 던져줘도 건드리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 것으로 유명한 동물이기도 합니다. 노래기는 바위나 통나무 아래와 같이 어둡고 습한 공간을 선호하고 사람에게 특별히 피해는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많고 길쭉하고 냄새까지 풍겨서 좋은 이미지는 아니죠. 독이 있는 종류도 있고 독이 없는 종류도 있는데 일부 노래기들은 치명적인 청산가리 독을 몸속에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마다가스카르의 검은 원숭이 같은 경우에는 종종 이 독이 있는 노래기를 가지고 잡아서 있는데 먹는 게 아니라 괴롭혀서 독을 내뿜게 한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 독을 온몸에 발라서 모기나 해충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 재밌는 일도 있다네요. 그리고 극소수의 사람은 이 노래기를 애완용으로도 키운다고 하는데 이거 매니 아니면 불가능하겠죠. 노래기는 물 속에서도 죽지 않는데 습한 장마철 같은 데 가면 그늘이나 이런 음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동물이기도 합니다.